안녕하세요. 트리플 MG 트레이닝 스페셜리스트 정상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잘 기억하시겠지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대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CST 교육받고 3개월 정도 지나시면 이 7단계에 대해서 잘 가물가물하시거나 잊어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3년 정도 지나신 분들은 이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때도 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 셰시부터 엔진 그런 순서가 있듯이 순서에 입각해서 조립하지 않으면 차가 굴러가지 않겠죠. 세일즈도 역시 과학과 똑같습니다. 순서에 입각한 그 단계에 맞는 우리가 리즈완기랄지 그런 제때제때 필요한 요구되는 것들을 우리가 해주지 못하면 정상적인 계약이 나오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FSR님께서도 분명히 집에 인터넷이 있을 겁니다. 보통 뭐 인터넷만 쓰신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결합 상품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서 뭐 5만원 정도 쓰실 텐데, 자, 내가 집에서 요새 근데 와이파이를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시기 때문에 거의 인터넷을 쓸 일이 없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PC를 급하게 쓸 일이 있어갖고 인터넷 접속을 했더니 먹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6개월 동안 먹통이 돼 있어. 근데 그 통신사 가만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3만원, 5만원 나가는 것도 가만둘 일이 없죠. 제가 실전에서 고객들한테 하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월납 보험료 어떻게 되십니까? 월 불입하실 보험료가 어떻게 되세요? 예, 50만원가량 나갑니다. 또는 70만원가량 나갑니다. 그럼 우리 혹시 고객님께서는 그 70만원, 1년이면 거의 700만원, 800만원 돈을 내시는데 이 내시는 보험료 대비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장자산은 어떻게 되고 효용성은 어떻게 되고 5년 뒤, 10년 뒤 미래 가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십니까? 하시는 분 거의 없죠. 7, 80만원 나오고 1년에 거의 1000만원 돈 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보험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고객 책임입니다. 고정지출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재무설계서도 보면은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은 효용성을 검증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험도 그렇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내 돈이 10만원, 우리 FSR님들은 고객들한테 만원짜리 상품 원하나요? 아니죠. 보통 10만원, 5만원, 뭐 도라지고 오면 5만원, 10만원, 큰 금액 50만원, 100만원짜리 권하는데 그 고객이 과연 그냥 사인할까요? 내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6천원짜리, 7천원짜리, 8천원짜리 밥 먹을 때도 야 6천원짜리 밥이니까 이 정도 맛이 나겠지. 만원짜리 밥이니까 효용성을 검증합니다. 만원짜리 밥인데 밥맛이 6천원만도 못하면 우리는 그 밥집을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6천원짜리, 7천원짜리 해도 그 1,000원짜리에 민감해지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만원짜리가 아니라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보험을 가 있는데 그 보험을 효용성을 검증하지 않을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내가 돈 들어가는 대비해서 효용성을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그 효용성이랄지 모든 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 또 상품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FSR이 말하는 자세와 태도와 모습으로부터 이미지가 생성되고 그 FSR이 말하는 태도와 또 자신감으로부터 확신을 얻는 것이죠. 그 이 모든 것들이 단계에 맞게끔 그것이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FSR님들께서는 이 주기적인 세일즈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일즈의 질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요구되는 것들을 그때그때 확인하시고 6개월, 또 FSR 같은 경우는 또 3개월, 6개월, X시장, Y시장, Z시장에 따라서 세일즈 프로세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경력자, 10년 경력자 완전히 방법이 다르게 되죠. 그 단계별로 요구되는 것을 내가 적절히 수행을 하고 있는지 내 사업 프로세스를 검증하지 않으면 당연히 질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그 내가 타이밍에 맞는 열심히 하면 할 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일즈 프로세스에 대한 강의는 신입 CST에 받는 교육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CST 교육 때 받는 세일즈 프로세스는 전혀 보험에 대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는 그야말로 실전용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이 강의에 대한 효용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실제 강의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세일즈 프로세서 7단계, 1단계가 무엇일까요? 기억나시겠지만 프로스펙팅, 두 번째 TA, 그 다음 오프닝, 그 다음 팩터 파인딩, PC, 그 다음 뭘까요? 레퍼럴. 네, 그 다음 뭘까요? 폴러시, 딜리버리, 증권 전달 순서가 이렇습니다. 물론 이 사이가 약간 보험사마다 차이가 나는 게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7단계는 그렇습니다. 자, 프로스펙팅, 가망 고객 발굴입니다. 자, 보험 세일즈는 프로스펙팅이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보험은
보험 세일즈는 프로스펙팅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우리가 고객들한테 가장 듣길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아유, 정상규 씨가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보험료 70만 원 정도 부담할 거니까 알아서 해갖고 오십시오. 이 말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들으려면 무슨 일이 담보되어야 될까요? 신뢰이죠, 신뢰.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져야 고객이 기꺼이 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험 쪽, 그런 금융 쪽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지식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고객은 기꺼이 우리한테 자신의 자산을 오픈하고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운영하시고 포트폴리오 배분, 그런 솔루션을 원하는 것이겠죠. 자,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 저실적과 고실적은 이것으로 나눠집니다. 자, 만나는 사람마다 친해지는데 3년이 걸린다. 그럼 굶어짓기 딱 좋겠죠. 하이 퍼포먼스로 한 번의 미팅 또는 2번 미팅, 3번 미팅 그 짧은 시간 내에 딴 사람은 10년을 못 쌓은 그 신뢰를 한순간에 얻는 것이 바로 이 보험용업의 묘미이자 마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를 얻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신뢰를 얻기 쉬운 사람이 있죠. 바로 프로스펙팅 고수가 보험용업의 고수인 것이고 그렇게 내가 세일즈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 만나는 것이 프로스펙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험 세일즈는 프로스펙팅이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놈놈놈이라는 영화 제목 있죠? 놈놈놈. 자, 무슨 뜻일까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객한테 놈이라는 표현에서 그렇지만, 자, 우리 교육과정이고, 우리끼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에 있어서 좋은 사람, 좋은 고객, 좋은 놈은 누구일까요? 좋은 고객은 4가지 특징이 있죠? 4가지 특징. 어떤 사람이 좋은 놈에 속할까요? 자, 첫 번째, 잘 아실 겁니다. 계약해주는 사람, 그렇죠. 계약해주는 분처럼 고마운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믿고서 계약해주시는 분.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두 번째, 소개. 소개해주는 사람. 기꺼이 자기의 주변의 지인한테, 가까운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는 분. 새로운 풀을 창출해주시는 분. 자, 세 번째가 또 어디 있을까? 이제부터 좀 참 맞추시는 분이 어려워지는데, 좋은 고객은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격려해주시는 분이죠. 격려하고 기운을 넣어주시는 분. 자, 말 한마디라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유, 나 정상규 씨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아우, 정상규 씨 진짜 뭘 해도 잘 될 것 같아. 자, 말 한마디도 이렇게 기분을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한테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분. 자, 네 번째 고객은 어떤 이유? 네 번째 좋은 특성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네 번째는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거절해주는 고객입니다. 거절. 딱 부러지게 거절해주는 고객이죠. 자, 거절당한다고 상처받는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우리 FS님은 백화점 가서 점원이 물건을 권하면 무조건 삽니까? 거절하는 것은 고객의 권한이죠. 필요 없으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거절에 상처입는다는 것은 세일즈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물론 아주 친했던 사람이 옛날에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준 게 이렇게 말했는데 거절할까? 상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해줬기로서니 꼭 해야 준다는 보장죠. 왜냐면 보험은 과거에 해준 거에 대해서는 보답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사실 구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필요한 니즈가 있어서 그 사람을 적재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세일즈의 타원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자같이 딱 들어에 거절해 주는 것조차도 이거는 좋은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거절을 안 해주는 것이 우스운 거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고 그런 분은 제도 느낌이 따라옵니다. 자, 좋은 고객의 4가지 부류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해 주시는 분. 두 번째, 소개를 해주시는 분. 세 번째,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분. 네 번째, 거절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또 뭘까요? 나쁜 고객. 나쁜 놈은 어떤 범주일까요? 무엇일까요? 거절하는 고객은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영혼의 상처를 주고 핥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힘드신 FSR님들은 이런 사람 몇 명 만나보셨을 거예요.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쪽박을 깨죠. 아주 깡통 착살냅니다.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재수 깨는 인간들이 있죠. 야, 나 보험쟁이, 야, 보험사에서 재수, 아우, 이렇게 보험쟁이 많아. 들어줄 것도 아닌데 개소리 하고 있어요. 작살들 내야 돼. 이런 인간들 만나면 우리가 영혼의 상처를 입죠. 왜냐면 도와주지 못한, 도와준 것도 아니고, 가입한 것도 아닌데 재수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됩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보험료. 영업이라는 전설에 뛰어들 때는 간과 쓸개는 신발장에 두고 나와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놈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사실 몽둥이도 맞다 보면 나는 다 둔감해져.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그러려니 하면 속으로 바보 등신. 걔가 바보인 거예요. 걔가 바보인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도와줄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내가 선을 갖고 온 사람한테 욕하는 놈은 그 놈이 이상한 놈들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이상한 사람. 이상한 놈.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맨날 하면 3명씩 4명씩 꾸준히 많이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성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바로 이상한 놈들한테 걸려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죠. 어떤 놈들이 이상한 놈이에요?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만나는 주는데 계약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잊어야 되는데 월말이면 생각나고 월말에 전화하면 또 만나주고 또 만나면은 기타 방문 치고 맨날 기타 치고 도수 치죠. 계약은 안 나옵니다. 시간과 돈은 뺏기죠. 이상한 놈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주겠다, 다음에 해주겠다, 언젠가 해주겠다.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 이상한 놈들 잘라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 잘라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돈을 소비시키는 사람이죠. 자, 보험업계에 되게 유명한 책이 있죠. 보험업계 고전이라고 있습니다. 프랭크 베트거의 실패에서 성공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제 기억으로 70몇 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랭크 베트거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C 플랜을 다 조사해보니까 모든 계약의 70%에서 80%는 초회 면담 또는 2차 면담에 다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 프랭크 베트거 그렇지. 3번, 4번 만날 필요가 없구나. 지극히 당연하죠.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 있죠? 아무리 좋은 소리도 3번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2번 얘기해서 못 알아먹는 고객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 베트거가 1회, 2회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안 나오면 그 고객은 안 만나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부터 정확히 성과가 실적이 4배로 뛰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험용업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고객을 신직하게 붙여, 물론 그런 근성이 필요한 고액 계약 빚기는 대개의 경우는 할 사람 안 할 사람 빨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시는 분들이 영업부터 통상적으로 잘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을 높이는, 확률을 높이는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상한 놈 안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번 이상 만나서 계약한 다음은 다른 사람 만나시죠. 그 사람 안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버리세요.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TA만 때리시거나 만날 필요 없습니다. 자, ABC 프로스펙팅, 유유상종 끼리끼리 아주 중요한 프로스펙팅 방법입니다. 이 업계 하이퍼포먼들은 항상 하는 프로스펙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C는 뭐냐면 뭘 해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묻어보는 거 좋아해요. B는 밥 한 번 사면 커피 살 줄 아는 사람. 한 번 내가 술 샀으면 다음번에 지가 술 사는 사람. B죠. A는 뭐냐면요. 그냥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거. 오늘 아침 만났던 인순이, 가수 인순이, 그분도 약간 베푸는 성격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자기가 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문화로 학교도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A.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거의 7, 80%는 C가 많습니다. C가 뭐가 문제일까요? C가? 밥만 먹으면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숙자 어디 있죠? 노숙자? 우리 MG에 노숙자 있나요? 없습니다. 노숙자가 여기 입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노숙자는 서울역하고 영등포 가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 어디 살까요? 성북동, 평창동, 압구정동사겠죠? 항상 인간은 옛날부터 원시시대부터 끼리끼리 먹을리죠.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장 가면 만날 수 있죠. 룸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룸사람 가면 만날 수 있어요. 클럽 좋아하는 사람은 클럽 가면 만날 수 있어요. 항상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죠. 저실적자는 저실적자하고 어울려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하고 어울려요. 항상 이거는 절대 법칙이죠. C 주변에 C가 있습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C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손해보는 거 딱질색하고 지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중시하고 내가 좋은 거니까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먹는 게 좋아. 그냥 나 대접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보험제에 온다면 만나줘요. 만나주는 게 어렵지 않으면 지가 가서 밥 살 테니까 지가 가서 커피 사니까 만나주죠. 계약은 잘 안 합니다. 죽어도. 왜냐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보험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보험의 정신의 기본적인 바탕은 이타주의적인 것이죠. 나보다는 가족, 지금보다는 미래, 이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설계, 가족 설계를 해주는 건데 그 정신하고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니즈하고 충돌하죠. 왜냐면 나는 지금이 중요하고 미래보다 지금이 중요하고 가족보다 내가 중요한 사람인데 그 얻어먹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C는 보험 계약을 해도 항상 주계약은 제일 낮춰. 저 죽어도 돈 나오면 질색이에요. 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계약 4천 때리죠. 특약만 왕창 붙이. 지가 혜택 받는 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싸구려 계약 좋아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도 꼭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 왜냐면 손해보는 거 딱 질색하니까.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밥술, 커피 사줘도 남는, 저는 C 레벨에 있는 고객. 저는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만나는 것 때 A, B, C 분류합니다. C는 솔직히 고객 잘 안 해줘요. 왜냐면 부가가치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봉사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제가 들어가는 시간과 돈만큼의 부가가치가 생성한다면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C를 안 만나고 항상 B와 A를 특화 관리하는 것이죠. B는 뭐겠습니까? 내가 밥 한 번 사면, 아유, 정상아 씨, 내가 커피 내가 사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밥 사면 정상아 씨 다음에 제가 밥 쏠게요. 말 한마디라도요. 또 A나 B 군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계약을 푸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만 성립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공을 들이면 반드시 계약이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냐? 아유, 제가 뭐 하나 들어드려야 할 텐데 뭐 하나 저축할 게 없나요? 정상현 씨 무슨 뭐 비관 상품 이런 게 있다는데 뭡니까? 자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C인지 찾아내는 건 되게 알려드렸죠. 반만 사보면 알아요. A는 특징이 뭐냐면요.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신세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험쟁이가 자꾸 자기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만나기 되게 싫어요. 그러나 A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100% 계약 나옵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시간만 약간 소요될 뿐이지 내 입으로 보험 얘기 푸시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A, B, C는요, A는 A끼리 모이고 B는 B끼리 모이고 C는 C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소개를 하면 A는 A를 만나요. 왜 그러냐? 밥 사는 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3번 쏘면은 한 번 정도는 이 여기 쌓이지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쏘는 게 좋아도 맨날 넘으면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A는요, C한테 걸려다니 C를 잘라버리죠. 맨날 사는데 고마운 것도 모르고 맨날 넘어올 줄만 아니까. 그래서 A는 A끼리. 그래서 이 여러분들 내가 맨날 지금 사이즈가 안 나오는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럼 C 부류에 있는 거예요. C 부류에. 그러니까 만나도 답이 없고 만나는 사업비는 많이 깨지고 계약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것이죠. 이 프로스펙팅을 주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이건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소개를 요청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서 내 비즈니스, 나의 컨셉과 나의 그런 부가가치, 내가 목표한 부가가치에 맞는 시장을 스스로 창출하시는 게 결국 하이퍼포에 지는 길입니다. ABC 프로스펙팅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을 놓치지 말라. 감사함을. 자, 몇 번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뭐하냐? 첫 번째, 사랑합니다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에페살님도 그렇고 아버지 엄마한테, 아빠 엄마한테 사랑합니다라는 말 몇 번 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면은 가족 간의 갈등이 다 사라지죠. 동료끼리도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면 사라지죠. 근데 우린 이 말을 아끼죠. 근데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아낀다고 돈 벌리는 거 전혀 없어요. 갈등이 부축해지죠. 사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인데 이 말을 아낍니다. 사랑합니다를 많이 할수록 인생에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자, 두 번째,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인간관계 갈등의 스타트는 항상 미안합니다로 끝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죠. 솔직히 장시고가도 중요합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아유 정상희 씨 내가 미안했어. 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음에는 안 그럴게. 그럼 다시 끝나요. 모든 인간간의 문제는. 그러나 그 미안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억울해서 또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자존심 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니까 더 또 열받고 열받으니까 못 질르는데 더 질르고 지르다 나중에는 주먹질하고 멱살 잡는 것이죠. 네, 미안합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미안합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 관계의 핵심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게 어려우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고된 인격 수양의 결과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표현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떡이 생겨하고 5명한테 떡을 다 줬어요. 근데 한 사람만 감사합니다 동사역사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요? 딴 4사람은 두는 척도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떡이 하나 생기면 누구 주겠어요? 이 사람 주는 것이죠. 네. 감사했다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자, 이건 너무나 극명한 법칙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자, 강남구청역 4월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개씹새끼야. 그럼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욕먹죠. 당연히 욕을 하는데 욕이 날라오겠죠. 예. 지난 내 팀원들 아니 바보들 아니 병신들만 욕하고 매니저한테 다 떼죠. 그럼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왕따 나가고 바보 취급받고 이렇게 되겠죠. 뿌린 만큼 거두는 거죠. 내가 고기 먹으면 고기 똥이 나오겠고 야채 먹으면 야채 똥이 나오고 지금 이거 절대 법칙인데 어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다, 미안하다, 행복하다, 사랑하다 하면 그 사람은 자꾸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소리냐? 이벤트에 감사하면 드물데 평상시 벌어진 애도 감사함을 자꾸 느끼면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욕을 하면 욕을 먹을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 어느 고객인데 밥을 내가 딱 썰을 때 아유 정상 씨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책 한 권 딱 줬는데 아우 정상 씨 지금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객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고객이야말로 바로 A라는 뜻입니다. 나는 A입니다. 이런 고객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친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ABC 프로스펙팅의 핵심을 담아가시는 겁니다. 하수는 PCR 사람을 찾지만 고수는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자, PCR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FSR님들. 저도 만 13년째 보험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만난 모든 어느 고객도 이마에 난 계약할 거라고 써 붙인 건 못 봤죠. TA 할 때 정상희 씨, 나 계약하고 싶어 안 나갔으니까 당장 오십시오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만나야 계약이 나오는 거죠.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계약이 나오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신뢰가 쌓였을 때 보험 얘기 했었을 때 비로소 니즈 관계가 되면서 보험 계약이 나오는 거겠죠. 고수는 좋은 사람 찾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계약을 하는 것이죠. 매월 1일은 그날에 만날 사람을 정하는 날이다. 자, 우리 매달 1일 뭐합니까? 월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팀워크샷 가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하고
그 실적이 바로 다음 달 월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매달 1일날 아유 나 지난달 고생했으니까 한 일주일 쉬어야지.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두 번째 주부터 프로스펙팅 그럼 바로 또 한 달에 반이 지나죠. 월가동하고 뭐 하다 보면 월말 실적 나오고 끝나는 것이죠. 매월 1일은 항상 프로스펙팅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매달 1일에서 그 달 만날 사람 정하는 것이 바로 그 달의 실적이고 그 실적이 다음 달에 월급에 연동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계약할 사람 찾지 마십시오.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만나는 사람 가운데 계약이 나오는 것이지 계약할 사람 찾다가 만날 사람 사라지는 겁니다. 계약할 사람은 누구도 없죠. 만나다 보면 계약이 나온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스개 얘기죠. 여러분들 LG가 작년에 약간 반짝했지만 이제 또 DTT 다운 팀이지 다운 또 떨어지고 있죠. 지금 또 밑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지난 암흑의 10년 흑역사에 어느 블로그에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LG 타자들이 못 치는 투수예요. 상대팀 에이스, 상대팀 자완, 외국인 선수, 신인급 선발 투수, 직구가 너무 빠른 선수, 직구가 너무 느린 선수, 변화구 위주의 선수, 제구력 위주의 선수,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선수, 수싸움을 하는 선수, 아이 씨발 진짜. 만났어. 또 치죠.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이것저것 다 따지고 뭐하면 뭘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DTT죠. 그죠? 자, FSR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자, FSR들이 싫어하는 고객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잘 안 받아주는 고객, 전화 거절이 심한 고객, 미팅 약속 잡아놓고 빵꾸 내는 고객, 처음부터 까칠한 고객, 이것저것 다 따지고 드는 고객,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고객, 충분히 나비녀력 있는데도 도롭다고 엄살을 부리는 고객, 탈듯 말듯 배관장 태우는 고객, 보험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고객, 보험석에서보다 더 보험에 빠삭한 고객, 배우자나 부모님 핑계대는 고객, 지금 당장 와야지 언젠가 하겠다는 고객, 땡땡 진짜 무슨 말 들어가냐 진짜 땡땡 진짜. 자, 제가 보험을 지금 가입한 이 중에 5개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FSR님께서 고객이셨을 때 이런 거 다 해나가는데 아유 그냥 내가 무조건 들어줄게 와와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없죠. 이것저것 다 따지면 당연히 계약이 없죠. 이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설계사가 포기할지라도 내가 했었을 때 계약이 나오는 것이겠죠. 네. 프로스펙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